자리가 조금 겹쳐서 앉으셔야 될 거예요. 예. 시간 돼서 시작할게요. 오는데 안 힘드셨어요? 서면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개운법들을 좀 소개할 건데, 생소하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역학 책에서 소개되는 그런 개운법이기 때문에 효과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 뭐 영업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책에서 한 번쯤은 좀 보셨던 개운법일 수 있고, 뭐 대단한 개운법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뭐 없이 그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개운법. 제가 개운법 시리즈를 네프콘에서 이제 연재를 했었거든요. 이제 1편, 2편 하고 연애 개운법도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이제 또 연애 개운법 1편, 2편 이제 미혼분들 위해서 했는데, 이게 개운법 하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뭐 별 노력 없이 그냥 짠 하면 딱 되는 그런 걸 좀 바라세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보통 상담 오시면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개운법은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 역학 책에는 최소 100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절에 가가지고 한두 번 가가지고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안 되고, 그만큼 그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쌓여야 개운이 된다는 그 의미가 개운법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뭐 요거 하나 띡 하면은 짠 되겠네 하는 그런 개운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운을 바꾸고 싶으면 저는 이제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 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내려놔야 된다, 많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흔한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한 12개 정도인가요? 제가 뽑은 게. 예, 소개를 할 거예요. 예,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거는 뭐 지난날의 영광은 그만 잊어라,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생각하라.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왕년에 부산 바닥에서 거기 돈 내가 다 벌었는데, 내가 옛날에 뭐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한때는 뭐 이랬는데, 이렇게 과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 버릇같이. 근데 사실 과거를 많이 곱씹는 그 언행이나 이런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이 사람은 그 과거 시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 과거의 그 좋은 시절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건 지금 현재가 그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한때의 영광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도 계속 옛날 얘기하는 지인들은 별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친구라면은 조언을 해줘서 이제 조금 현재와 앞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좀 해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왜 좋은 기운을 얻는 사람하고 만나야 나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자주 만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혹시 그 옛날에 내가 결혼 전에 그때 막 그때를 계속 생각나신다는 거는 분명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 내가 그거 했으면, 그때 내가 그 집 샀으면 그게 지금 4배로 올랐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흘러간 거는, 그러니까 내가 못 고치죠. 못 바꾸죠. 예, 지나간 일들은. 그죠?
제가 항상 그 마음을 좀 화를 다스릴 때 다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화내서 바뀔 수 없는 것에는 화를 내지 말자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내서 바뀔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화를 내요. 이걸 내가 바꿀 수만 있다면. 근데 내가 화내도 별로 달라질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삭히죠. 이게 비슷한 거예요. 과거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주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운기를 좋게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금이 새거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냉장고 정리를 하라. 근데 요거는 꽤 효과가 좋아요. 뭐 주부님들 중에서 이제 냉장고 깨끗하게 딱 정리해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나는 정말 음식 쓰레기 하나 냉장고에 없고 정말 깨끗하고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 분들도 있죠. 이렇게 네임 다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일하기 때문에 바빠서, 뭐 바쁘다는 핑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좀 털어요. 분명히 쌓여요. 한 달 동안. 한 달 만에 다시 보면 뒤로 밀려있는 그 상한 것들이 있는데, 돈이 새거나, 이상하게 나는 돈이 안 모여. 그리고 이제 뭐 자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 할 때는 냉장고를 한번 싹 털어가지고 깨끗이 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냉장고가 어떤 기능을 하죠? 우리 냉장고를 왜 써요?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쓰잖아요. 그죠?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해서 먹으려고 쓰는 건데, 그 신선도 유지와 상관없이 신선하지 않은 음식이 들어있을 때는 이거는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들은, 특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지 않은 귀신들은 그 상한 음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신선한 음식에 나쁜 기운이 머무는 게 아니라 상한 음식,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은 음식에 나쁜 기운이 오래 머물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냉동실, 특히 뭐 장난 아니죠, 냉동실. 그래서 그죠? 냉동실은 거의 뭐 1년은 그냥 우습게 이렇게 얼려놓고 지나갈 수 있는데, 가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보거든요. 일주일 내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일주일 안에 먹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없다, 일주일 넘길 것 같다 하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상한 음식, 신선도가 떨어지는 음식, 이런 것들에 제일 그 좋지 않은 기운들이 많이 모여요. 예, 그래서 자금 흐름 안 좋고 운기가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집이 깨끗한 분들이 잘 없어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 냉장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지금 잘 나가고 운기가 좋으신 분들은 집이 굉장히 깔끔해요. 예, 뭐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놓는 성격도 아니에요, 절대. 집이 휑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짐이 많아도 잘 돼 있고 내가 찾으려고 할 때 찾아지고, 그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운기 안 좋으신 분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을 못 벌어 하면 분명히 집이 좀 지저분합니다. 오래된 물건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주기적으로 청소할 거, 깨끗하게. 그리고 일주일 내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주부님들 지금 많이 보이시는데 오늘 한번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빈 그릇은 동남쪽에 두라라고 했거든요. 요게 혹시 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동쪽이나 남쪽 상관없어요. 동쪽, 5월,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 뭘까요? 뭐라고 하셨는데? 신살 때문에. 신살. 예. 신살. 더 얘기해 주세요.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연마살이나 뭐 관한살 이런 예. 예. 그런 살 때문에 예. 동남쪽은 어떤 살에 해당돼서 뭐 예. 근데 신살에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신살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반한살 방향이 어디고 천살 방향이 어디고 사람마다
띠마다 달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띠를 구분 안 했고 그냥 동쪽 남쪽 했죠. 그죠? 이건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띠 상관없이, 일주 상관없이 동쪽 아니면 남쪽에 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역학 책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동쪽하고 남쪽, 우리 돈 많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귀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부자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이면 그 부자 귀신이 다니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동에서 남으로, 남에서 동으로 이렇게. 예, 여기만 다녀요. 여기만. 그래서 동쪽이나 남쪽에 그릇, 우리 이제 집에 모든 그릇을 다 쓰진 않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그죠? 빈 그릇들이 있는데 우리 천장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죠. 예, 천장에 올려놓는데 아파트는 구조상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내 그 주방이 뭐 북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는 한데, 그래서 집에서 쓰지 않는 빈 그릇 같은 거는 보관을 한다 하면 동쪽에 있는 찬장, 선반 이런데, 뭐 아니면 남쪽에 있는 선반 이런데 이렇게 빈 그릇을 놔두면 이 부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재물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예, 개운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동쪽 남쪽에 둘 수가 없어 하면, 요거는 이제 일부러 둘 경우는 그릇이 조금 허름하면 좋아요. 완전 삐까반짝한 거 말고. 왜? 내가 좀 못 사는 티가 나야 이 사람이 채워줘요. 얘가 돈이 없구나 하고, 아유, 치근한 마음이 드니까 채워줘요. 그러니까 좀 금이 간 그릇이라던가 장독도 포함이 돼요. 금간장독도 포함이 되고, 그릇이 조금 뭐 이가 나갔다던가 금이 간 거 이런 거 제일 좋고, 뭐 나는 도저히 우리 집 빈 그릇은 동남쪽에 둘 수 없어. 근데 동쪽이나 남쪽이 베란다야. 베란다라면 거기에 그 좀 금이 간 그릇 같은 게 나오면 그거 그냥 하나 딱 둬도 돼요. 베란다 같은데 그냥 빈 그릇 하나 이렇게 딱 둬도 되거든요. 개운법이에요. 이러면 이제 재물을 채워준다. 이게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두지 않아야 될 방향도 있거든요. 그게 북쪽하고 서쪽이에요. 여기를 오가는 귀신은 거지 귀신이 오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쪽, 서쪽을 이렇게 다니는 길, 여기는 거지 귀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릇을 놔두거나 아니면 나중에 뒤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금고 같은 거 놔두는 방향.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오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두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카운터가 서야 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북서쪽은, 그러니까 그릇을 두면은 자꾸 내 재물을 뺏어간대요. 예, 네, 자꾸 뺏어가고, 금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두면은 여기 다니는 귀신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어서 그냥 뺏어간다. 그래서 두려면 동쪽 남쪽에 빈 그릇을 두는 게 좋고, 북서쪽은 두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쉽죠? 네. 그러면 그 왜 찬장이 뭐 북쪽이나 네. 동남쪽이 아닌데, 네. 그 그릇 막 채워놓는 찬장이 네. 다른 방향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그릇. 맞아요. 예, 거기다 놓으면 좋고, 저도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이걸 방위를 했는데, 다행히 조금 찬장 외에 거실 투명 찬장 같은 게 이렇게 동쪽,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그릇을 거기다 다 놓고, 이쪽은 그냥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반찬통 같은 거? 그런 것들만 넣어놓고, 아니면 이제 뭐 필요 없는 것들 주로 쌓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다 못 차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하려고 좀 하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북남 쪽에 그릇 도저히 못 둔다 하면, 아까 말했듯이 조금 허름한 그릇, 금간 그릇 하나, 이런 거 이렇게 놔두는 거 자체로 이제 개운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그릇들은 동쪽에 있는 방에 수납을 해요. 돼요. 예. 꼭 부엌에 안 둬도 돼요. 만약에 베란다가 남쪽이다 하면 베란다에 두는 게 맞아요. 예, 베란다에 찬장 같은 거를 놔두고 거기다 두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릇을 저희가 이제 씻어서 보관할 때도 그릇을 엎어서 하는 집도 있고 네. 그릇을 안 넣고 그대로 예. 이렇게 세워서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듯하게 세워서. 세워서. 예. 봉긋하게 세워서. 예.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도 괜찮아요. 화장실은 좀, 그 질문을 제가 댓글로도 받았거든요. 동쪽, 남쪽인데. 근데 사실 화장실만 동쪽, 남쪽일 리가 없어요, 집에. 그죠? 십자가를 딱 떴을 때 예. 그 틈머리에 놓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내 중심을 내가 바라보는 방향. 예. 내가 바라보는 방향. 예. 만약에 그쪽이 뭐 화장실일 수도 있으니까. 굳이, 예, 그럼 화장실은, 예. 화장실은 화장실은 이제 우리가 음기가 제일 강한 장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물을 제일 많이 쓰고, 우리 옛날에 뭐 귀신집 같은 데 보면 어둡고, 습하고, 막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그런 비슷한 게 집에서는 화장실, 물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곰팡이 많이 피고. 그러니까 화장실은 진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곰팡이 없이. 그리고 진짜 물기도 딱 해가지고, 사실은, 예. 그리고 꽃 같은 거 두는 것도 좋지 않고, 화장실은. 조화는 물론이고. 그게 좀 꾸미신다고 조화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게 같은 데 가도 화장실에 조화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화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조화는 안 좋아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꽃은 생명력이 있고 화분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두는 건데, 조화가 그걸 대용할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그 조화를 두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제가 화분을 못 키워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귀찮고 잘 죽고. 근데 화분을 키우라는 그 개운법이 만약에 내려졌다 하면 그 화분을 키워내라는 거, 그거를 잘 키워내라는 거예요. 화분을 그냥 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화분을 잘 키워내라고. 죽이지 말고. 그게 개운인데, 그냥 뭐 화분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나는 못 키우니까 조화 땡 하면 그거는 전혀 개운이 안 돼요. 조화는 안 두는 게 좋아요. 선인장, 가시식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멀쩡한 화분이 제일 좋아요. 예. 요거는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안 입는 옷과 신발은 입던가 팔던가 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 유난히 집에 옷 많으신 분도 있어요. 그죠? 안 입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데 드레스룸에 제 옷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타 가족들의 옷이 안 들어가는 그 상태가 돼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다 하면 무조건 다 버리자였어요. 사실 오래된 걸 많이 이렇게 쓰면서 보관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안 써.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 그런데 보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옷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데 모든 물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아노가 오래됐어요. 근데 내가 얘를 안 쳐. 1년에 한 번도 안 뚱땅거려. 그럼 얘는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오래됐지만 내가 늘 쳐. 뭐 가끔씩 치고 소리 내고 하면 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진짜 무용이야. 그냥 옷걸이야. 뭐 이러면 얘는 없는 게 맞아요. 예. 옷은 신발도 포함이고 내가 안 신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신어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텍스트에서는 옷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입었다,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절이 다른 거 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옷은 버리거나, 네, 그냥 처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안 입는 옷을 쌓아놓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예. 뭐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자 뒤집어서 보관하라인데, 요건 무슨 의미일까요? 모자를 왜 뒤집어서 보관하라 그러지? 모자 뒤집어서 보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없죠. 대체로 없죠. 근데 모자가 사실은 이 모자 안쪽이 되게 더러워요. 우리 뭐 머리 안 감으면 모자 쓰죠.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화장 안 하면 모자 쓰고 가리는 용도로 많이 모자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기 머리에 닿는 부분이. 근데 우리 아까 말했듯이 지저분하고, 아까 음식도 마찬가지고 상하고 이런 곳에 안 좋은 기운이 제일 잘 모여요. 그래서 모자를 바깥에 막 햇빛도 들고 하고 공기 통풍도 되는데 보관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모자를 드레스룸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옷장에 보관을 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덮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안에 공기도 안 통하고, 근데 더럽고. 그러니까 요거를 차라리 이제 공기 통하고, 이제 햇빛도 좀 보고 할 수 있게 뒤집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에 나쁜 기운이 안 모인다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일터와 주거지에는 멈춰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멈춰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시계, 전화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쳐야 되는 거고, 세탁기라면 돌아가야 돼요. 에어컨이라면 돌아가야 되고, 선풍기라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고장이 난 걸 보관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시계. 네, 특히 밑에 나올 건데, 시계는 고장난 게 있으면 안 쓰더라도 고쳐서 가게 하던가, 아니면 버리던가 해야 돼요. 왜일까요? 시간이 멈췄다라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를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멈춘 시계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특히 늦게 가는 시계도 포함이에요. 정시보다 빨리 가는 건 상관없거든요. 시계가 내가 한 2, 3분 빨리 맞춰 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늦어. 우리 집 시계가 5분 늦어. 근데 그거는 고쳐놔야 돼요. 제대로 가게 하던가 빨리 가게 하던가 차라리. 시계는 시간이 흘러야죠. 시간이 흘러야지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모든 가전제품 다 포함이고, 고장 났으면 버리던가 고쳐야 돼요. 예, 아니면은 그걸 그냥 고장난 채로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예, 생명이 없는 거, 잃은 거, 이런 것들은 개운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가전제품을 쓰나? 마지막으로 쓴 게 어떤 건가? 저는 우리 집에 에어드레서를 잘 쓸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살 때 친구가 나중에 저거 옷장 될걸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한 1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돼가지고 억지로 막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외투 일부러 넣고 돌리고 하는데, 안 쓴다 하면 없는 게 맞아요. 잘 안 쓰네 하면 파는 게 맞고, 네, 고장 났으면 고치는 게 맞고, 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계는 아까 얘기했고, 네, 시계 멈추면 내 인생도 멈추고 병이 오고, 멈춘 시계 많이 있는 집에 환자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상하게 아픈 집, 누가 계속 아프고 이런 집 가보면 고장난 시계, 멈춘 시계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시계가 멈추고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대로 고쳐놓는 게 좋습니다.